네, 최고의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연휴 끝나고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설 연휴 이제 또 기다렸던 뭐 까치까치 설날 해서 지금 뭐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 연휴가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인데요. 올해 지금 지난 한 20일 동안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올해 1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예. CES부터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1월 3일 날 2180 갔다가 지금 2400선까지, 그러니까 한 2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월 효과에 대한 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34,700선, 또 나스닥 지수로 본다면 11,500선이 지금 약간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박스권처럼 고점에서 지금 밀려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베이비 스텝 전망인데, 이제 올해 연준이 5에서 5.25%로 금리를 만약에 마무리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 이제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옮겨갈 것이고, 특히 뭐 2월, 3월 되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 부채 리스크,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뭐 정책주라든지 리오프닝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리오프닝, 여기 뭐 이제 우리도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눌려왔던 심리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관심도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마스크 해제는 한 30일 관측인데 발표를 오늘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내 마스크 해제, 물론 이제 대중교통에서는 써야 되겠지만 예, 그런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까치까치 설날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요즘 아이들도 아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세뱃돈이겠죠. 네. 이 세뱃돈 주기 위해서 또 쌈짓돈, 뭐라 그래, 떡값? 예, 요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챙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S 리뷰할 텐데요. 12월에 루닛 주셨습니다. 요즘 이게 또 AI로 같이 엮여서 가더라고요. AI 기반의 뭔가 데이터 분석 이런 건가 봐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맞물리면서 또 특히 AI와 연관되면서 관심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적보다는 역시 미래에 대한 그런 스토리와 또 그리고 그림인데요.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높은 것 같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AI로 우리가 환자에 대한 판독 그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환자 입장에서나 또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하고 루닛이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에 이런 AI 쪽에 대한 또 의료의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에 루닛은 상당히 좀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아스플로, 예. 얼마 전에 빠르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세미컨덕터 앤 플로어에 가서 제가 아스플로라는 이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스플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견조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증권사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뭐 지금 증권사들이 뭐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를 앞으로 또 어떻게
올릴지 또 제시를 할지 봐야 되겠지만 예.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으로 역시 또 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 보유 의견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두 종목이라서 조금 생소하다 싶으실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으로 지금 큰 수익 올려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농슬라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네, 농슬라. 농기계 테슬라 TYM. 맞습니다. TYM. 네, 네. 농기계 테슬라 맞습니다. 사실 이 TYM은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1951년에 동양물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설립이 됐던 그런 농기계 제조 회사고요. 2021년에 TYM으로 지금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등이 주로 생산 제품이고 주력 제품은 이제 소형 트랙터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농촌에 이제 설날이다 보니까 뭐 오늘 좀 아침에 얘기하면서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아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를 하는 농기계 회사다. 그럼 왜 TYM을 왜 농슬라,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로 전기차도 있지만 자율주행으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농기계도 이제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수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뭐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이런 그 농슬라 이런 TYM이 앞으로 이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TYM은 북미 시장 쪽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약 60%가 넘어섭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약 63%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뭐 TYM에 대한 부분을 좋아하냐라고 본다면 역시 무엇보다도 TYM에 대한 그런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농슬라가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원자재 막 폭등했을 때 그때 이제 주목받았었던 섹터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흐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이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